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대고시에서 공인노무사 민법을 강의하게 된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대비해서 민법에 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요. 지금까지 출제됐던 출제 경향을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민법을 강의하고 어떻게 해야 민법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제 경향은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7개년간의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통 5년 정도 출제 경향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강의를 해드리면 충분한데요. 지금 이제 7년 좀 더 넓게 스탠스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그 합격의 어떤 비법이라든가 합격의 출제 경향이라든가 합격의 출제 난이도 등을 앞으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 공인노무사는 민법 총칙하고요. 원래 이제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법, 그다음에 가족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보면은 민법 총칙하고요. 채권법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권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 이것을 법을 이해하는데 물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또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한 것이라든가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법 총칙에서 한번 보시면요. 올해 모두에서 25문제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12문제 정도가 어디서 나오죠? 민법 총칙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13문제가 채권법에서 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민법 총칙은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특히 어느 부분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법률행위에서 대다수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에서 보면은 2017년 같은 경우는 9문제가 나왔잖아요. 나머지에서 3문제밖에 안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민법 총칙에 있는 것은 법률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통칙의 부분, 그다음에 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 능력, 그다음에 의사 능력, 행위 능력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인에 관한 것. 물론 이제 다 이는 자연인과 법인이 다 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법인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물권, 그다음에 소멸시효 이렇게 했는데 이 특히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채권법이라든가 물권법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사실 이 소멸시효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멸시효는 양이 많아요. 양은 많지만 사실 채권법과 물권법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년 한 문제가 고정적으로요. 이렇게 법인하고요.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과 소멸시효는 양이 조금 많아요. 많으면서도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다 법률 행위에서 나오고 있고 여기 물권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출제가요. 그래서 먼저 민법 총칙을 이렇게 책의 순서대로 강의를 했을 때 이해도보다는 여기 있는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기본적으로 7문제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먼저 법률 행위 부분은 먼저 법률 행위 기간, 소멸시효 이 다음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강의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해도가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법률행위를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은 여기 보지만 채권 총칙하고요. 또 뭐가 있냐? 채권 강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칙과 강론인데 이 총칙의 부분은 우리가 여기 채권의 효력과 대부분이요. 여기 보면 채권의 효력, 그 다음에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여기서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채권의 효력 부분이 좀 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채권자 취소권이라든가 채권자 대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채권 강론을 보면 사실 우리 이것을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은 계약의 총칙과 계약의 강론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라든가 부당이득이라든가 불법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는 사실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분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문제가
이제 최근에요 한 문제씩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당이득도 한 문제. 그런데 부당이득의 사무 관리는 뭐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당이득이나 이런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 계약 각칙 있죠. 총칙과 각칙 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이 강론에 관한 문제는 나오고 있다. 7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권법을 공부를 할 때는 이 채권 효력과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이 부분이 사실 쉬운 분야가 아니거든요. 채권법에서요. 약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민법 총칙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채권 총칙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채권 각칙을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채권 총칙으로 들어와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채권 총칙에 관한 부분이 이해가 훨씬 더 쉽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책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서 내가 소화를 시킬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의 순서는 어떻게 한다?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와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에 소멸시효 이 부분을 먼저 강의하고 왜?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민법 총칙에 있어서 코어죠. 그래서 이 코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강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공부해서 먼저 우리가 법에 관한 어떠한 그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총칙보다는 채권 각칙을 먼저 공부한단 말이죠. 대부분 보면 이 각칙에 대해서 강의가 조금 소홀히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총칙이 어렵고 각칙은 좀 더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각칙에 관한 것은 양이 많다 보니까 강의가 좀 더 소홀해지죠. 그런데 시험은 훨씬 여기가 더 시험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정답을 맞추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양은 많아요. 그런데 정답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강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총칙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공부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법 총칙이 무엇이고 민법 강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논리에 맞게끔 중요도에 맞게끔 먼저 강약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또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도 문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요. 과연 민법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제 법률행위부터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의 내용을 보고 이 강의를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본서를 먼저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는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이요 이 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론을 통해서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모의고사의 실전을 통해서 실전 예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공인노무사 시험에 민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팁을 지금 다음 시간부터 강의를 통해서 직접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이 시대고시의 공인노무사 시험에 여러분들이 모든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은 이 노무사의 민법을 정복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 그래서 쉽게 민법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이 민법을 고득점에 여러분의 합격에 큰 어떤 하나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노무사 민법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